사람답게 사는 법을 생각하는 꽃보다 인권 시간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이 한글날이었는데요. 한글날을 보내면서 우리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한글단체에서는 쉬운 말을 쓰면 삶의 질이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영국에는 30년 넘은 단체 중에 쉬운 영어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인데요. 쉬운 말을 쓰는 게 바로 인권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무슨 의약품 같은 거 살 때 주의사항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적고 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용어도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도대체 읽어보라는 건지 아니면 읽지 말라는 건지 모를 지경인데요. 무슨 약관이나 계약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상한 전문 용어, 또 자기들만 쓰는 용어를 잔뜩 써놔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권 침해라는 거죠. 의약품을 오남용하면 건강에 크게 지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쉬운 말을 쓰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인권 침해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생활을 둘러봐도 어려운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 제세동기 하면 잘 모르지만 한글단체에서 나서서 심장 충격기 이렇게 바꾸자고 해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바꿔 부르기로 했는데요. 사실 심장 충격기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서 좋은데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네. 일본식 표현 많이 쓰고 또 영어식 표현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바로잡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요. 정부도 사실은 뭐 태스크포스 팀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 쓰죠. 네. 주의해야 되고요. 지금 문화부 장관이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란 존재는 우리가 알듯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시인 문화부 장관답게 문화부에서 주무부서인 만큼 제대로 된 우리말을 쓰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조계나 의료계 같은 전문 분야에서 쓰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무리 이제 쉽게 쓰자고 이야기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고 있죠. 네, 의료계, 법조계, 또 각종 산업계 등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배타적 영역을 갖고 있어야 무슨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찾아볼 만한 어떤 노력도 별로 안 하고 그 무성의한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찾을 능력도 없는 무능력이 빚어낸 일종의 참사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정말 그 법조계든 의료계든 결국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영역인데, 네. 시민들과 함께 가고자 한다면 스스로 이런 것을 고치려는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가 아닌 굉장히 쉬운 말로 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절문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중학생 정도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되어 있었죠. 네. 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흔히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 국가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길거리에만 나가봐도 말들이 너무 단조롭고 또 죄다 반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흔히 보는 장면들인데 무단횡단 금지, 뭐 좌회전 금지 이런 말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네, 뜻은 맞아요. 뭔지 알지만 되게 권위적이고 또 윽박지르는 말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시민들을 섬기는 존재인데 시민을 섬기는 자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듣고 나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쉬운 언어 쓰기, 이건 단순히 언어 순화 운동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럼요. 그 병 이름 중에 치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치매라는 그 한자는요, 일본에서 건너왔는데 치자도 그렇고 매자도 그렇고 모두 어리석다, 미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는 곧 어리석은 환자, 미친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뇌 기능이 손상되고 또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이거든요. 네. 뭐 누구든지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에게 그 아픈 상태만을 보고 그저 미쳤다, 또 어리석다, 바보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부러 환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병 이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치매라는 병 이름이 일본에서 건너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이름을 쓰고 있죠. 근데 정작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10년 넘었죠. 인지증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인지력이 이제 저하되는 병이니까. 또 대만에서는 타이완에서는 실지증, 홍콩에서는 뇌퇴화증 이렇게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부르다가 한참 동안 나병이라고 불렀죠. 그러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병 이름도 시대에 맞게 또 환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바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아프기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이런 잘못된 용어 때문에 인권 침해를 하고 또 모욕감을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바꿔 부르는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운동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뭐래도 이런 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좀 일상적인 단어부터 다시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